김진희 선생님. 와, 김진희 선생님 제가 이 그림 보고 이제 막 야망이 너무 커지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광대한 그림을 그리시다니. 그래서 또 이 그림 보면서 처음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김진희 선생님의 캔버스의 결이에요. 이 캔버스 결이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캔버스 결이 쫙 나타나게 이렇게 물감칠을 하시는 거. 그때 바위를 험한 산을 그려도 솜니불처럼 그리시는 김진희 선생님의 마음은 굉장히 타고난 이 보드라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뭐랄까, 상담가이시다. 이런 생각을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요 밑에. 그런데 반면 또 이쪽에 막 태양이 막 빛을 비치고 막 그 본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막 광대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것을 보면은 꼭 부드러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그림 속에서 묘한 어, 통쾌함 같은 게 보는 순간 느껴졌어요. 성경 구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아 주셨는데요. 이 험준한 산을 오르듯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 높고 너른 바위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마냥 그 험한 산길만 바위산만 있을 것 같은데 평평한 그 넓은 바위에 우리 그 설악산에 가면은 가다 보면은 그 굉장히 넓적한 그 바위가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든든한 바위에 서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은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어, 그림 굉장히 구도도 그렇고 절반의 구도와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음,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이게 하늘인지 아니면 바다에 뜬 어, 해인지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아마도 바다에 비친 건지 하늘에 비친 건지 뭐 작가분이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이 캔버스의 결이고요. 그리고 항상 김진희 선생님의 그림에는 약간 그런 뭐랄까 세컨드형 설명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화면이 밑으로 빠지고 전체가 하늘이 됐을 경우에 너무 밋밋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약간 황무지 같은 이런 부분에 둔덕을 또 산인지 둔덕인지 이제 이런 것을 부드럽게 그려줌으로써 이쪽을 막아주고 화면 구도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구름과 이제 태양을 그리셨는데 굉장히 그 색상 자체를 채도를 높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막 창조하신 것이 짱 하고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지지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조금 어려웠는지,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제, 예수님과 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꾸,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나의 어떤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늘 또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다시 이렇게 찾게 되는 안정이 되는 어떤 저의 그 불안함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이 그림이 굉장히 이게 더 이렇게 질감이 좀 많이 나타나는 거는 색을 여러 번 계속 입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너무 또 밋밋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림이 변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광활한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음, 이제, 뭐랄까, 그 가운데 나의 그 존재는 너무도 미미하고 작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어, 이게 저도 하면서 이 바위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험준한 그런 바위산을 했는데 하면서 그 날카롭고 사실 틈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막 세월에 인해서 막 깎이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참 이렇게 생각보다 그 날카롭고 이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표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부드러워지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이렇게 둥실둥실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히려 자꾸 이렇게, 그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이걸 하면서. 이게 좀, 정말 이렇게 날카롭기도 하고, 막 그 험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제가 제 그림을 보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어요. 저는 사람을 안 그린 그림, 제가 한 그림엔 거의 인물학 빼고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옷도 뭐 옷 색깔 아래 위 이렇게 된 사람을 그렸다가 제가 이제 까맣게 그냥 다 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사람이 어떤 주된 존재라기보다는 이런 그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간결해지고, 심플해지는 그냥 나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 까맣게 나중에 칠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구현해내는 게 정말 이렇게 그거 칠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하늘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하늘에 이제 구름 사이로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태양을 이제 맞이하는, 그 앞에서, 그 앞에 그 장관 앞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이거는 그냥 하늘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하늘이기 때문에 밑에는 그 구름이 또 이렇게 있고 하늘이, 어, 발 아래 오히려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 산같이 보이는 이 구름 같이 된 부분은 사실 좀 더 멀리 있는 그 원근감을 줘서 멀리 있어서 이렇게 약간 구름에 가리듯 명확하진 않은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이것도 이제 산을 표현한 건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더 이렇게 아스라이 멀게 이렇게 원근감을 더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하면서도 좀 고민이 된 부분이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진희 선생님은, 이 바위도 이렇게 쿠션처럼 그리시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가 쿠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리시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시도 이렇게 물렁물렁한 약간 둥글둥글해서 찔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신의 개성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딸아이 그렸을 때도 몽실몽실하게 머리카락이나
얼굴이나 옷자락도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그려도 그 김진희 선생님은 솜사탕까지 그릴 거예요. 솜사탕처럼.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게 본인의 개성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멀리 있게 그릴 수 있느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약간 이렇게 여기에 이런 구름과 비슷하게 안 하고 구름을 좀 뾰족뾰족하게 하고 색깔을 이거보다 더 연하게 해서 채도를 낮추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구름이 좀 지나가게끔 그 뾰족뾰족한 바위산에서 구름이 조금 지나가게끔 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느낌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위산과 뒤에 산이 잘 구분되기 때문에 요런 데 엣지가 진하게 돼서 잘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바위가 질감이 잘 안 나타났다 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는 바위를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른 그것이 차이거든요. 이 독창성은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차이가 진정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뾰족하게 뭐 나는 이거를 그리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건 나의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여기 일직선을 하지 말아야 돼, 일직선. 일직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다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름 같은 걸로 조금, 이게 하늘임을 이쪽에서도 조금, 여기 경계를 조금 풀어주셨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약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진하게 구름을 그리시고 뒤에는 약간 흐리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 구름의 크기가 작아지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는 좀 진하게 이렇게 흰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진하게 하면 더 몽실몽실한 그림이 잘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누가 코멘트 한번 해주실래요? 그림 보시고 느낀 해주신 것. 음, 지금, 제일 많은 글을 올리신 분이 세네갈의 우리 양상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옛날에 혹시 배추도사, 무도사, 이거 아세요? 애니메이션으로 된 만화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구름이 몽실몽실, 거기 뭐 신선들이 타고 다니고, 도사가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하시기로는 이렇게 막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지. 저는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저 위에 올라가서 왠지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이게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순수하게 느껴지고 또 그림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하지 동화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바위 색감을 저는 너무 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붉은색이나 이런 것들도, 잘 쓰지 않을 것 같은데도 저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저기 갈색인지, 예, 저게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 모습이고, 어, 그래서, 예, 저는 예전에 그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색감도, 하늘의 해, 그다음 구름 몽실몽실, 이 모든 게, 예,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네. 네. 김진희 선생님, 그 네. 본인의 그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마음의 결정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음, 그 저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 친구한테 이제 역시 이제 상담을 하시는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요새 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림 보여줘. 그래갖고 이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으로.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이제 상담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합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뭔가 어떤 이제 그 만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 둥근 원의 그 어떤 이미지 그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딱 봤는데 그게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어떤 개성이 넘치는 그런 시기를 지나 어쩌면 이제 통합으로 간다는 통합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림에서 이렇게 평을 해줬을 때, 그 평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감나는 약간 좀 그런 그 그림은 아니지만, 또 저 나름대로는 이게 저의 어떤, 그야말로 저를 좀 나타내 주는 거다, 결국은. 저를 나타내 주는 게 이 그림이 또, 그 일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그 들으면서. 네. 제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치유 작가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음, 그 제가 어떤 그 유럽의 어느 미술관에서 그 인젤론 브로인가 거기 그러니까 햇볕이 그러니까 전등이나 뭐 전기 같은 게 없이 그 18개의 그 인제론 브로이라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해서 18개의 동을 가진 미술관을 가진 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 한 작가의 방은 들어왔는데 약간 그 광목천으로 캔버스 위를 굉장히 도드라지게 솜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물감을 막 칠해요. 수채화 물감 같은 이제 안료를. 그래서 그게 푹신푹신한데 거기에 물감이 스며들게 해가지고 수없이 반복을 해서 이제 그 쿠션 같이 약간 모양은 쿠션을 반 잘라놓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광목천에 물감이 들어가서 이렇게 번지면서 굉장히 푸근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 있었어요. 마크 로스코 말고 이 치유 작가. 근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항상 김진희 선생님 그림을 보면 그 작가가 떠올라요. 이런데도 보면은 밑에 색에서 위에서 이렇게 칠해가지고 번지고 또 번지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스며들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를 할 때 뭐 물감 번지기도 하고 물을 뿌리고 또 점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런 그런 어떤 쿠션 같은 그림이 아마도 김진희 선생님이 개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해도 돼요. 그렇다면 이런 하늘 같은 데도 이렇게 번지기를 해서 그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게 하면 더 깊이감 있게 하늘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